양구 지역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 사회단체들과 출향 인사들은 6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영서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상가 지하실이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겨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능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원주 도심 곳곳에 물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원주 지역에만 38곳이 운영 중인데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양구 수입천이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의 수입천 댐 건설 발표 이후 양구군 읍내에 걸린 현수막들입니다. 모두 양구군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6일 양구군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단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방산면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사방이 좀 댐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데 많은 농산물이 좀 피해가 되고 있고요. 또 산양의 최대 서식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수몰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환경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우리 댐 건설 계획이라고. 특히 양구군은 지난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수장시켜가면서 시민의 대도시 시민들의 용수 공급이나 이런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억압적이라고 봅니다. 이 댐을 건설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상받고 얼마 우리 받았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 봐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대손손이 자손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댐이 건설되면 오히려 양구군 주민들이 사용할 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대를 안 하면 막았다면 그 밑에는 방산면이라는데 물이 안 내려와요. 말릅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구군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9일 수입천 댐 건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댐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서둘러 주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양구군을 방문해 양구 군수를 만날 계획입니다. 계속 지금 군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또 8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계획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밤사이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 상가 건물 지하실이 침수됐고 이에 앞서 오후 7시 55분쯤에는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까지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24건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80을 넘긴 어르신은 더위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뒤 냉방 시설이 있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우니까요. 덥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오나가나 덥잖아요. 오늘 경로당에 또 그렇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기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많아요. 사람이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지금 실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어르신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2도로 외부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이태연 할머니는 올해가 유난히 덥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 안 사정은 나을 게 없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내부 온도에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장판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하루에도 몇 번 신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직 남았는데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목욕도 하루 몇 번씩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193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5만 가구 등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에어컨 설치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에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에어컨 지원이 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 등 피서지로 훌쩍 떠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지역 곳곳에 마련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도심 속 물놀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물과 함께 시원하게 미끄러지는 워터슬라이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주 중심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보물섬 물놀이장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원주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장이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원주 천변에 깜짝 등장한 간이 물놀이장도 떠들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에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전용 풀장이 각각 마련됐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워터드롭과 워터터널, 샤워실, 천막 그늘 등 편의시설도 갖춰 인근 주민과 아이들이 쉽게 찾고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근처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왔는데 재미있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나온 가족 등 남녀노소 시민들도 물장구를 치거나 물가 그늘에 앉아 잠시 불볕더위를 잊습니다. 더운데 애들이 엄마 물놀이장 가요 이러면은 되게 검색해야 되고 이랬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죠 뭐. 명륜동과 단구동, 무실동, 기업도시, 문마급까지 각 권역별로 조성된 물놀이터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식 풀장을 활용한 임시 물놀이 시설과 바닥 분수 등 각종 수경 시설도 불볕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은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45분 놀이 후 15분 휴식으로 운영되고 안전요원이 상주하며 시민의 안전한 휴식을 돕고 있습니다.
멀리 못 가시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제 아이 같다는 생각으로 그 안전사고 없이. 원주 지역에는 모두 38개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는 발길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시험장 점검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수능 시험장 44개 교에 대한 시설 안전성, 방송시설 등 점검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능 응시 원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하며 온라인 사전 입력의 경우 접수 마감 3일 전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사명을 파라타 항공으로 변경합니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위닉스는 6일 사명을 파라타 항공으로 변경하고 기업 이미지와 디자인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라타 항공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산업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닉스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김포와 인천공항도 허브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오는 10월까지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추진합니다. 지역 할인제는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강원도민에게 차량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전기 승용차의 경우 100만 원 할인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며 전기 화물차는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조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